자, 여러분, 이제 2강, 챕터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유 시간 갖고 좀 쉬고 오셨나요? 2강은 영상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1강에서도 사실은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중간에 좀 끊고 이렇게 가기가, 그래서 이제 2강으로 제가 좀 넘겼고요. 2강에서는 사실은 요거 말고 게임 동영상을 여러분들하고 좀 보고 싶었었는데, 그거는 지금 이 닥줌 제가 이제 처음 사이버 강의 이제 찍으면서 닥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써보는데, 이게 생각보다 여의치가 않네요. 그래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곰플레이어를 좀 플레이를 해봤더니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하면 제가 준비했던 또 다른 재밌는 영상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EBS 지식 여러분들한테 요 페이지도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제 EBS 다음에 가시면은 여기 더보기 눌러보면은요, EBS 지식이 있어요. 요거 눌러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EBS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로 다시 보기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시 보기 하는 여러분들만의 이제 다양한 경로들이 좀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EBS에서 공식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 아마 다음하고 이렇게 손잡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주로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지식 채널 2 같은 거 많이 보는데요. 그거 이외에 좀 특별판으로 이렇게 제작이 된 요거는 이제 검색보다 사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보면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강조했었던 내용이죠. 검색. 예, 우리는 이제 검색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익스플로러라는, 뭐, 어쨌든 이 www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는 이 멀티미디어의 총나라고 할 수 있는, 그쵸? 거기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보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보여져요. 그거를 이제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나 간단하게 얻어지는 그 지식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의 어떤 바다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는 좋지만 그게 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가져다가 그냥 붙이기를 통해서 나열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과제 하실 때, 조별 과제 할 때에도 보니까 아주 그런 부분들을 잘 했던 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사색을 통해서 충분한 생각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는 게 중요하죠. 자료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자료를 과연 내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에 어떤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찾느냐,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여준 건데요. 뭐 여러분들은 좀 결과가 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굉장히 좋았던 내용이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먼저 영상 보고 그리고 수업 이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숙제에 대한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통해서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인터넷으로 과제를 할 그룹과 관련 책으로 과제를 할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과제를 하는 학생들, 막힘없이 빠른 손놀림으로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내용 하나 집어가지고 그냥 복사하면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아무거나 갖다 넣을 순 없잖아요. 이걸 내용을 알고 넣어야 되니까 앞뒤는 맞춰야 되지. 한 그룹이 인터넷을 이용해 순조롭게 과제를 하고 있는 동안 나머지 한 그룹은 도서실에서 관련 책을 찾아가며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인터넷이 더 익숙한 학생들, 이런 과정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인터넷은 뭔가 빨랐는데 책으로 하니까 일일이 찾아봐야 되니까 좀 힘들기도 한데 막 새로운 지식 같은 걸 알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과제를 한 두 그룹,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관련 책을 찾아보며 과제를 한 그룹. 행군은 임금이 서울 밖으로 나갔을 때 거처하는 곳을 행군이라고.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적수궁, 경희궁. 이궁은 이제 그게 화재로 인해서 화재나 그런 걸로 인해서 쓸 수 없을 게 될 때 쓰는 궁을. 아주 정확하게 잘 찾았구나. 확실하게 나진 않는데 그래도 쓴 기억이 있어서 네, 흐릿하게라도 기억은 났어요. 인터넷으로 과제를 한 그룹은 어떨까요? 정무를 봤던 그러한 장소. 자, 기억이 안 나? 이게 자료로 찾은 것 중에서 비교적 정리되어 있는 것인데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아니요.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 네가 자료를 찾아온 것 같은데? 한번 줄까? 맞지? 자료를 상당히 많이 찾았어. 중요한 것만 키워드만 기억나요. 내용은 잘 기억 안 나.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기억 못할 줄 몰랐어요. 근데. 자료가 빨리 찾아지긴 하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돼요. 우리 아이 숙제,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자,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봤다고 생각하고 그 본 것이 결국 내게 됐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내게 된 것은 아닌데 그냥 슬쩍 본 것이 마치 내가 이 정보의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안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뭐 다시 찾으면 되죠. 그죠? 다시 찾으면 된다라는 거에 또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 안에 많이 담아놓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식으로서 나한테 쌓인다기보다는 내가 필요하다면 또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곳에 그 지식을 두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두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그 해본 결과에는 확실히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한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내용을 찾고 읽고 읽은 내용을 또 발췌하고 그것을 내 손으로 쓰고 이런 작업들이 결국은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런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카피해가지고 페이스트하는 거는 사실 한번 읽어는 봤지만 그거를 내 속으로 이해하고 정리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남이 정리해 놓은 것을 가져다가 넣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공부해야 될 우리 자리로 돌아와서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은 멀티미디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잠깐 다시 얘기하자면 멀티미디어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재생할 수 있는 재생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집 소프트웨어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그 플러그인,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멀티미디어를 즐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기기 자체는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들은 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한 그런 컨텐츠들을 보는 거 또는 그 컨텐츠들을 원하는 버튼이나 뭐 원하는 글씨 이런 것들을 눌러가지고 보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 플러그인에는 뭐가 있냐 이걸 좀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먼저 인터넷에서 서비스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요걸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인터넷의 어떤 서비스의 종류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텔넷 그리고 FTP 그리고 이제 이메일 또는 뭐 유즈넷 또 고퍼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은 www죠. 가장 뭐 애용되고 있는 게 요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빼놓을 수 없는 이제 통신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이메일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메일로 우리가 주고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것들이 사실 그 사람들한테 이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이 사용법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떤 그 일 처리를 할 때 쓰는 거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직관적이고 또 그 멀티미디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구현이 결국은 우리를 굉장히 편리한 뭐 도구로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www 요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www를 사용하려면 이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걸 사용하려면 그렇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필요하죠. 이 웹 브라우저가 뭐죠? 그렇죠. 소프트웨어예요. 컴퓨터에 이제 깔아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www의 어떤 그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브라우저라는 거는 웹서버에서 이제 전송이 됩니다. 필요한 자료들이 전송이 되면 그거를 이제 하이퍼미디어로 만들어서 하이퍼미디어라는 건 뭐죠? 그쵸. 이 글씨 자체가 하이퍼미디어라는 거는 눌렀을 때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장소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된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웹브라우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뭐 최초의 웹브라우저는 1992년도니까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때 11월에 NCSA 모자이크, 그러니까 이 모자이크는 뭐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자익을 개발했던 사람 이름인데,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라네요. 모자익을 개발했던 사람은 이제 마크 안드레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모자익이라는 이 모자익이라는 말 자체로 HTML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모자익으로 HTML 문서를 만들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웹사이트에서 쓰이고 있는 그 언어 자체가 HTML이죠. 지금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HTML5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식으로 이 HTML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최초에는 이제 2.0을 준수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런 아주 간단한 뭐 헤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을 웹브라우저에 띄우면은 이제 거기에 그런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모양으로 결과값이 나타나는 이런 구조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그 모자익을 만든 아까 그 마크라는 사람 있죠. 마크 안드레센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연구소 떠나서 모자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상용화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 넷스케이프라는 내비게이터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윈도우 익스플로러보다 더 먼저 개발된 거죠. 초기에는 사용자가
얼마 안 됐어요. 수백 명 정도밖에 안 됐었지만 이게 이제 95년도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슬라이드 쇼가 멈췄었어요. 다시 제가 켰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이 넷스케이프라는 거는 여러분들 요 마크예요. 요 마크. 기억이 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하면서 빛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도 1995년도에 이 넷스케이프로 처음,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애플을 쓸 당시였었기 때문에 요때에 이 내비게이터를 썼었습니다. 이 넷스케이프라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익스플로러보다는 넷스케이프이 저한테는 이제 첫 웹 브라우저였던 셈이죠. 그래서 94년도에 일단 뭐 상용화가 됐지만 상용화가 된다고 해서 이제 그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갑자기 쓰는 것은 아니고 상용화가 돼서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먼저 받아들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점차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퍼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죠. 95년도쯤 되면서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뭐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이제 구하기 힘든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넷스케이핑 브라우저인 게 보이죠. 뭐 물론 지금의 익스플로러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요런 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던 넷스케이프이 원래는 그 상용화가 먼저 됐었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신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설 회사였었는데 결국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는 이제 윈도우사에서 익스플로러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면서 이제 그쪽에 우선권을 운영체제를 제공을 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를 제공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뭐 사실 윈도우라는 건 우리가 사지 않잖아요. 그쵸. 운영체제를 살 때 거기에 딸려서 오는 거지만 그걸 안 산다고 하기에는 그 운영체제 값에 그거가 다 포함이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익스플로러가 나오면서 넷스케이프하고 경쟁하기 시작했는데 뭐 초기 익스플로러는 사실 뭐 전혀 힘쓰지 못했었어요. 넷스케이프에 비해서 기능도 미약하고 일단 뭐 후발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윈도우 95가 익스플로러 3.0을 이제 함께 제공을 하게 되고 또 4.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여기도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익스플로러 4.0에는 그 액티브 데스크탑이라는 거 이게 제공이 돼서 윈도우 바탕화면에 이제 www 서비스를 배치해서 사용하게 기능을 제공해 버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뭐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사면서 우리한테 편리하게 제공해 주는 뭐 익스플로러로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98년도 익스플로러 4.0이 포함된 채로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서는 넷스케이프 사용자는 급속히 추락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익스플로러는 이런 모양이죠. 지금은 뭐 익스플로러가 더 10 이렇게 넘어가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초기에는 이제 요런 어떻게 보면 집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질라라는 그 회사가 이번에는 파이어폭스라는 요것도 아마 여러분들 요 모양 기억 안 나세요? 여우 모양 이렇게 싹 돌아간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래서 파이어폭스라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를 내놨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파이어폭스를 썼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 다운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뭐, R 툴만 깔아도 동영상 다운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수단과 방법으로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 동영상들을 다운받을 수 있지만, 익스플로러를 쓰던,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초기에는 사실 그 웹브라우저에 떠있는 동영상을 다운받는 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이어폭스라는 그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파이어폭스를 찾아서 설치해가지고 윈도우가 이제 익스플로러가 아닌 이걸로 이제 www를 사용했던, 그러니까 웹을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갔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대세는 뭐 이제 구글사의 크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크롬
자체가 뭐 아주 HTML5 기반에는 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익스플로러에서 안 되는 것들, 뭐 잘 웹사이트가 열리지 않는 것들은 구글 크롬으로 가게 되면은 또 되게 잘 열리고 이러는 거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글이 지금은 이제 가장 그 앞선 기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 크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깔 때 깔리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 직접 깔아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사용의 어떤 편리성이 있고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이 탭 브라우징이라는 거는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것도 개발을 한 인터넷 기술이에요. 그래서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가 이제 같이 적용이 돼서 데이터를 뭐 웹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브라우저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웹사이트들을 열어놓고 쓸 수 있는 뭐 이런 기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웹브라우저에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뭐 플래시를 보여주는 그런 예이거든요. 근데 플래시는 뭐 요즘 또 뭐 이렇게 하향 추세죠. 예, 잘 안 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플러그인으로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는 플러그인 자체를 헬퍼라고 부르는데요. 뭐 그 월드와이드 웹,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인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특정한 기능 같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플러그인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미디어사의 그런 쇼웨이브 같은 거, 지금은 다 어도비사로 옮겨갔지만 또 플래시 브라우저에서는 뭐 그런 것들 재생하기 위해서는 또 플래시 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을 깔아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깔리게 되면은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또 플러그인 설치할 때 액티브엑스 이용하죠. 액티브엑스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인터넷 기술이고요. 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깔라는 게 많아서 문제가 많이 돼서 이제 액티브엑스로 뭐 설치하지 않아도 하는 그런 걸로 가겠다. 특히 우리 뭐 은행 사이트나 이런 거 들어갈 때 뭐 너무 깔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점차적으로 없애겠다 하는데 이제 만연해 있는 거를 사실 싹 없애는 게 그렇게 쉽지는 또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잘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웹 브라우저 또 웹 서버에 적용을 해서 그런 기존의 그런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데이터를 웹하고 연결해서 웹 브라우저 내에서 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사이트별로 이런 자체적인 플러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거를 보려고 좀 들어가면 뭐 그걸 깔아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메일을 보낼 때 뭐 첨부 파일을 첨부할 때도 우리는 깔아야 되죠. 그 첨부 파일 좀 더 편리하게 하려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넣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제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러그인들을 깔아야지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물론 다른 어떤 이런 타 방송사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가 영상을 보려고 해도 깔아야 되는 것들 많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이나 관공서 같은 데 들어가면 또 엄청난 플러그인들 깔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보안하고 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뭐 그거를 이제 등한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좀 편리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저도 좀 거기엔 저도 동의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인터넷의 그 인터넷 멀티미디어를 볼 수 있는 동영상 서비스를 해주는 사이트들이 좀 있죠. 대표적인 사이트가 일단은 유튜브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아프리카나 판도라 TV들 많이 보는 것 같고 그 외에 소프박스나 아니면 모션박스 뭐 이런 것들도 동영상을 제공해주는 그런 동영상 서비스를 해주는 사이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온에어라고 얘기하죠. 온에어. 그 방송사에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인스턴스 메신저라고 하는 뭐 SNS 같은 거죠. 우리 지금 스마트폰으로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메신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까지도 연결해주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신 데가 108페이지고요. 10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인스턴스 메시지까지 해서 이제 3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부까지 해서 3장이 끝났고 강의는 이제 3개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챕터 4를 간단하게 시작을 좀 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수업에서 4장 이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강은 또 영상 보고 나니까 또 생각보다 금방 지난 것 같죠?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잠깐만 쉬었다가 뭐 바로 이어서 3강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조금 이따 만나요.